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참고하세요. 일용 근로자에 대한 정리, 4대 보험 신고와 세금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직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용직이라는 건 뭐냐면 고용보호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요. 1일 단일,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종에 있는 분들은 그 기간이 조금 더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용근로자의 직종은 주로 건설 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계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공사할 때 보면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공사하도록 이렇게 임시로 그 설치한 가건물 있죠. 이렇게 뭐 쇠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쇠걸로 이렇게 임시로 지어진 거 그걸 비계라고 하는데 그걸 건설하는 분들을 비계공이라고 하고요. 벽돌공, 목수, 용접공, 용접하시는 분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해당이 되고 그 외 급식 조리원이나 식당, 주방 보조나 백화점 등에 고용된 사람들도 등도 일용 근로자로 분류가 된다. 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뭐 매일 뭐 이렇게 어떤 기간을 두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가끔 채용되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런 근로자의 4대 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용 근로자가 여러분 우리 4대 보험이 뭐가 있어요?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런데 국민과 건강보험료 같은 거는요. 1개월 미만이 된다 그러면은 보통 가입되지가 않아요. 일용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용과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일용 근로자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근데 이게 1개월간 수정근로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1개월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0일 이상 근로를 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하루라도 가입이 되어 근무를 했다면 산재보험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가입시키세요. 자, 일용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요 앞에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 고용보험료를 들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든 이 일용 근로자는 실업급여도 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입 조건은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1개월 동안에 1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서 근로계약 일단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 관련된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그리고 가입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를 했는지 요 조건에 따라서 이런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상용근로자와 같이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나 모두 자발적인 퇴사 나는 내가 그만둘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고요. 농업, 어업 등 일부 직종은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자,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일용근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의 소득 앞에서는 제가 일용근로를 그 고용노동법에 따른 그런 걸로 설명을 드렸다면 여기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일반 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고 일반 근로소득은 일용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1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이렇게 이 사람을 고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달 안에 고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징 일반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여 아니하고 월정액 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본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상용 근로자라고 하죠. 일용 근로자의 반대는 상용 근로자라고 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근무를 할 때에는요. 뭐 몇 시간을 일하거나 이런 성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일수가 아니라 얼마 안에서 n분의 1을 해서 주죠. 만약에 내가 월급이 300이에요. 250이에요. 500이에요. 그러면 내가 30일을 일했으면 30분에 뭐 일한 일수만큼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다. 내가 15일, 25일, 35일은 없죠. 이렇게 근로일수가 있고 뭐 이때 4시간, 3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자, 근로소득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요. 이런 근로는 어때요? 세율이 있어요. 세율이 여러분. 요 6%인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 갑근세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6%. 거기에 우리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10%죠. 그래서 6.6으로 계산을 합니다. 사업소득은 3.3, 기타 소득은 보통 8.8로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6.6%로 한다는 거죠. 그 대신 여기에서는 이 돈 15만 원을 제외를 하는데요. 그걸 좀 보자면 여기 밑에 보면 일용근로소득 급여 지급액에서 비과세를 빼고요. 그럼 일용근로 총 지급액이 나오겠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빼는 거예요.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 근로 곱하기 세율 6%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55%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만요. 일반 근로소득은 일용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한번 지급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분리과세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신고 안 하고 종합소득 신고 때도 신고 안 하고요. 연말정산 때도 신고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일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는 6개월에 한 번씩 하죠. 7월과 1월에 하죠. 자, 이게 상용 근로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 그러니까 매달 하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소득 모두, 일용근로소득 모두 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지급명세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간이 지급명세서가 없어요. 이런 근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이것도 지급명세 제출하면 땡이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신고 안 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일용직은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세금 신고할 때 간이세율로 과세되고요. 앞에 있는 우리 일반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하지만 얘네는 그냥 15만 원 빼주고 곱하기 6.6%로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5만 원을 근로소득 공제를 아예 해버리니까. 이를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율을 6.6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 금액 비과세 제외 6%는 소득세, 나머지는 소득세 10%는 지방소득세고요. 위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 국세청에서 보여준 자료고요. 일용근로자 원천징수하는데 어떤 사람이 20만 원을 주 5일을 받아요. 그럴 경우에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5만 원 남죠. 5만 원에 6% 하니까 3천 원. 거기서 55% 하니까 1655, 55죠. 여기서 이제 5일을 하게 되면 이 1350원 1 빼기 55%잖아요. 그 계산을 해서 이 결정세액이 1350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1350원은 5일 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1350 곱하기 5는 6,75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하루만 일을 했다면 소액징수부 기준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요.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4일 이상을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0원 이상이 넘겠죠. 그렇게 되면은 돈을 납부합니다. 소액징수부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액부 징수에 해당이 없으므로 1,000원 이상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은 이런 근로 어디서 신고하냐? 고용산재에 토탈서비스에서 신고를 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가지고요.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여기 들어가서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요. 보험 부분 고용산재냐, 주민등록번호랑 성명, 전화번호, 체류 자격은 국가란다. 한국인이면 한국인, 외국인 외국인 이런 거 쓰겠죠. 국적 쓰고요. 근로일수가 며칠이냐 해서 전체를 한다면 이렇게 전체 체크하시면 되고, 나는 날짜마다 체크를 할 거야. 일한 날짜를 체크를 할 거야 하면 이렇게 날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일평균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보수 지급 기초일수가 하나, 둘, 셋, 넷, 4일. 그 다음에 직종, 그 다음에 이직 사유, 그 다음에 표준, 임금 총액 이런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이라고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주민등록 입력 후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에 자릿수 검증을 완료해야 근로조명 입력이 가능하다. 실명 확인은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명은 다르더라도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용직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도 인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15만 원씩 해서 9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떼냐. 근데 이제 일일 근로를 보는 거라서 일일 근로로 본다라는 거고요. 이 세금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걸 다 한 직장에서 만약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걸 모두 다 더해서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아직도 이게 목소리가 돌아오지가 않아가지고 저의 조금 제가 좀 톤이 사실 높잖아요. 이렇게 좀 귀에 딱 꼽히는 목소리인데 요즘은 조금 여러분이 듣기 힘드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목소리가 다 나을 때까지 영상을 안 찍기에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목소리가 좀 아프더라도 무리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오늘은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